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학내 이슈를 진단하고 분석하는 학내 최초 좌담 프로그램 시샤연구소입니다. 최근 서울대 학생들의 주요 이동수단 중 하나인 마을버스에 새로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신규 노선 관악공이-2의 개통인데요.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동시에 정차 지점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샤연구소에서는 신규 노선 관악공이-2의 신설 배경과 해당 차량의 정차 문제, 그리고 이를 둘러싼 다양한 시각을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1부에서는 관악공이-2의 신설 배경과 인원아파트 정차 문제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고, 이어지는 2부에서는 해당 문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부는 김세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이번에 새롭게 개통된 관악공이-2 노선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기존 노선과 비교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존에는 낙성대역에서 출발하여 제2공학관으로 향하는 노선에 관악공이 버스만 운행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8월 25일을 기점으로 관악공이-2라는 신규 버스 노선이 개통되며 기존의 관악공이는 관악공이-1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관악공이-2는 낙성대역에서 출발하며 대학원 생활관까지는 관악공이-1과 동일한 경로로 운행되지만 이후 제2공학관이 아닌 행정관 방면으로 운행됩니다. 또한 운행 대수는 4대이며 배차 간격은 약 10에서 14분 정도입니다. 이번 노선 개편이 단순히 노선을 늘린 데 그치지 않고 기존 관악공이를 두 갈래로 나누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그렇다면 노선이 분리되게 된 구체적인 배경은 무엇인가요? 관악공이가 2개의 노선으로 분리된 배경에는 총학생회 시그널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낙성대 하교 셔틀과 경영대 방면으로 운행하는 좌회전 셔틀이 있었습니다. 올해 초에 총학생회는 캠퍼스 관리과와 함께 낙성대 하교 셔틀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인원운수 측에서 해당 셔틀이 관악공이와 유사한 구간을 운행하게 될 우려를 표하여 같은 구간을 운행하는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중앙집행위원회 교통국장은 마을버스가 셔틀버스에 비해 더 많은 정류소에 정차하고 더 오랜 시간 운행하며 시그널의 공약이었던 좌회전 셔틀의 일부 기능도 함께 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나은 대안이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마을버스와 상생하면서도 학교를 통과하는 노선을 개설하기 위해 관악공이를 분할하여 새로운 노선의 버스가 개통된 겁니다. 신규 노선이 개통되기 전 정차 정류장이 한 차례 변경된 바 있다고 들었습니다. 인원아파트 정차 여부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 그 배경에는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그널을 통해 관악공이-2의 신설에 대한 내용이 처음 공지됐을 때에는 해당 버스가 인원아파트를 경유하지 않고 운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4일 후인 8월 25일 인원아파트 측의 민원으로 인해 해당 버스의 인원아파트 정차 여부가 변경됐습니다. 관악구청에서는 오전 11시 이전에 운행되는 학교 방면의 차량 이외의 모든 차량은 해당 정류장에 정차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신규 노선은 기존의 관악공이-1과 동일하게 학교 방면의 차량만 오전 11시 전까지 인원아파트 정류장에 미정차하며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정차하고 있습니다. 또한 낙성대역 방면의 모든 차량은 시간대와 상관없이 인원아파트에 정차합니다. 한편 신규 노선이 처음부터 인원아파트를 경유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됐음에도 불구하고 노선도에는 해당 정류장이 포함돼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관악공이-2가 인원아파트를 항시 미경유하는 것으로 결정됐을 당시에도 노선도에는 인원아파트 정류장이 표시돼 있었습니다. 이는 서울시에서 제정한 마을버스 업무처리 지침의 마을버스 개통 분할 기준에 따른 것인데요. 이는 기존 노선, 즉 현재의 관악공이-1과 노선의 길이를 기준으로 최소 50% 이상의 동일한 경로를 포함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원아파트 정류장을 표기하게 된 경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노선을 처음 발의하던 시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노선의 최초안은 인원아파트를 경유하지 않는 것이었으나 이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어 노천강당 정류장을 추가하는 안을 검토했으나 이 경우 분할되는 구간의 연장은 기존 연장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인원아파트 정류장을 추가하게 된 겁니다. 다만 기존에는 해당 정류장이 노선도에만 표시되고 실제로는 미정차하는 것으로 정해졌었습니다.
정차 정류장이 변경된 이후 학생사회에서도 대응이 이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총학생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았나요? 정차 정류장이 변경된 다음 날인 8월 26일 화학생물공학부 학부생 전재욱 씨는 관악 02-2 정차 정류장 변동사항 관련 대응의 건을 총학생회 운영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총학생회 대응을 촉구하는 연서명을 수합했습니다. 그 결과 총학생 회원 50인 이상이 연서명에 동참했고 8월 31일에 열린 제45차 총훈위에서 해당 안건을 다뤘습니다. 김민규 총학생회장은 실제로 인원 아파트 정류장의 승하차 인원이 적다는 것을 파악해 장기적으로 미정차하는 방안과 등교 시간대인 오전 11시 전과 마찬가지로 하교 시간대에도 미정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9월 2일에 관악구청 및 인원운수와의 면담이 예정돼 있으며 이를 통해 재논의를 하겠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이후 총학생회와 관악구청 그리고 인원운수가 직접 만나 논의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해당 면담에서는 어떤 결론이 도출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면담에는 시그널의 교통국장과 총학생회장, 관악구청 담당 주무관님, 그리고 인원운수 대표님께서 참석했는데요. 관악 02-2의 인원 아파트 미정차를 단기간에 이루기는 어렵다는 점에 모두 공감했습니다. 추후 인원운수와 총학생회에서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인원 아파트에 직접 방문하여 의견을 조율할 계획입니다. 우선 모든 시간대에 정차하지 않는 것을 요구하되 차선책으로 하교 시간대에만 정차하지 않는 방안 또한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해당 논의에서 상황의 진척이 보이지 않는다면 미정차를 주장하기 위한 자료들을 수집해 다시금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관악 02-2 노선 개통과 관련해 기존 관악 02 노선이 관악 02-1과 관악 02-2로 분리되었고 인원 아파트 정차 여부가 당초 계획과 달리 조정되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는 총학생회의 공약과 관악구청 및 인원운수와의 협의 과정이 있었으며 학생사회에서는 정차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일부 함께해주신 김세희 기자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2부에서는 인원 아파트 정차를 둘러싼 찬반 의견과 학생사회의 다양한 시선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학내 이슈를 진단하고 분석하는 학내 최초 좌담 프로그램 시샤연구소 2부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2부에서는 앞서 다룬 관악 02-2 노선 개통과 관련해 불거지고 있는 논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부는 송다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이번 관악 02-2 노선의 인원 아파트 경유를 두고 학생사회에서는 반대 의견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학생들이 경유에 반대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 학교 커뮤니티 사이트 에브리타임에 따르면 관악구청의 학생들은 직접 민원을 넣는 등 인원 아파트 경유에 대부분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원 아파트 경유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점은 이용객 수 부족입니다.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의 자료에 따르면 노선 분리 전 관악02의 주요 정류장이었던 낙성대역은 하루에 2,120명 승차, 58명 하차, 노천강당은 137명 승차, 1,353명 하차가 이뤄집니다. 반면에 인원아파트 정류장의 승차는 34명, 하차는 49명에 불과합니다. 또한 인원아파트 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하더라도 관악 02-1 노선이 이미 인원아파트를 경유하고 대체버스인 관악 04번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원아파트 정류는 인근 정류장 중복을 초래합니다. 분할 이후 인원아파트를 경유하는 관악 02-1 등록 대수는 기존 17대에서 14대로 줄어들지만 감소분 세대는 예비로 등록된 버스이기 때문에 실제 운행 대수에는 변함이 없으며 배차 간격도 기존과 동일하게 3에서 7분 사이로 유지됩니다. 이처럼 기존의 교통 환경이 최대한 유지되고 관악 02-2 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인원아파트 정류장을 가기 위해 서울융합과학교육원과 호암교수회관 정류장에서 도보 5분 내로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인원아파트 자체가 교통미비 지역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다수입니다. 앞선 승하차 통계량에서도 보이듯 관악 02 버스 자체의 이용객 대부분이 서울대 구성원입니다. 또한 분할 노선의 취지가 서울대학교를 경유하는 버스 이용객으로 인한 교통 혼잡과 과밀 해소인 만큼 우리 학교 학생들의 의견이 핵심적인 판단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관악 02-2 버스가 인원아파트를 미경유하더라도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교통 불편은 거의 발생하지 않으므로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을 희생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정류장 승차를 강행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다수의 반대 입장입니다.
반대로 서울시 노선 승인 요건과 원칙적인 측면에서는 인원아파트 경유가 필수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적 이유와 총학생의 입장은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의 노선 승인 요건을 고려하여 원칙적 측면에서 인원아파트 경유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입니다. 관악 02-2 버스에 인원아파트 미정차를 요구하는 서울대 학생의 민원에 대해 관악구청은 관악 02 버스 개통 분할 요건을 충족하고 서울시의 노선 조정 승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노선상 일정 구간의 유지가 필수적이었음을 양해 바란다고 답변했습니다. 총학생회도 기본 원칙상 인원아파트 경유가 당위성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제정한 마을버스 업무 처리 지침에 근거하여 관악 02-1과 관악 02-2는 운행 경로상에 위치하는 시내버스 정류소와 4개소까지만 중복이 허용되고 기존 노선과 기점 또는 종점이 동일해야 하며 분해되는 구간의 연장이 기존의 50%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은 충족되지만 앞서 김세희 기자가 언급했듯 기존 노선과 최소 50% 이상 경로가 동일해야 된다는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인원아파트 정류장이 추가되었습니다. 본래 요건 미비로 승인이 불가능했으나 인원아파트 정류장을 추가함으로써 승인 요건을 맞춘 것인 만큼 다른 심사 기준과 동일하게 준수 의무가 뒤따른다는 찬성 의견이 존재합니다. 또한 교통약자나 인원아파트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측면에서도 찬성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떤 불편과 필요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 부탁드립니다. 상대적으로 교통약자인 인원아파트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원아파트 정류장 정차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에 따르면 인원동은 관악군의 노인과 어린이 등 교통약자 비율이 높은 인구구조를 갖췄습니다. 실제로 인원아파트에 거주하는 항공우주공학과 학부생 A씨는 인원동은 경사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관악공사가 유일한 교통수단이며 거의 항상 만차를 운행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관악 02의 경우 제2공학관 방향 노선은 인원아파트 거주민 이외에는 이용하지 않지만 하행 노선은 서울대로의 이동수단 그리고 인원아파트 인근에서 낙성대로 이동하는 데 관악공사의 대체 노선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현재 교통편은 충분하게 기능하지 못하고 있어 관악 02가 필수적인 보조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이를 축소한다면 이동에 더 큰 불편을 겪을 것입니다. 같은 주민분은 현재도 인원동에 거주하는 서울대 구성원들은 아침 시간에는 관악 02가 인원아파트를 경유하지 않기 때문에 관악 공사를 타고 인원아파트에서 내려서 교수 아파트까지 도보로 이동해서 관악 02로 환승해야 하는 상황이고 관악 02-2가 인원아파트를 미경유할 경우 오전 11시 이후에도 이러한 불편을 꾸준히 겪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인원아파트 근처는 대학동이나 서울대 입구역처럼 셔틀 활용도 불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항상 통학을 위해서 행정관 방향으로 이동하기 위한 추가 환승을 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꾸준히 인원아파트를 경유하는 서울대형 버스에 대한 수요가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교통통계가 노선 분할의 배경이 된 이유라고 덧붙이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 내부 정류장 배치와 접근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내부 정류장 운영과 비교했을 때 인원아파트 정차가 왜 중요한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 인원동 주민은 우리 학교 학생들은 등하교 시간이 길어지는 점을 불편함으로 지적하지만 동시에 기숙사 삼거리, 노천강당 등 서울대 내 정류장이 촘촘하게 배치된 것이 오히려 시간 지체의 원인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낙성대 공원역 이후 서울대 내 정류장 간 거리는 대부분 2분 이내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인원아파트 정류장을 제외하기보다는 내부 정류장 운영을 효율화하는 편이 더 합리적이라는 것이 설득력 있는 의견입니다. 이처럼 인원아파트 인근 지역은 교통시설이 취약하기 때문에 버스 하나하나가 소중한 운송수단으로 기능합니다. 서울시는 사업자가 기피하는 대중교통 소외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을버스의 운영비, 내부시설, 종사자 처우 등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교통약자에 속하는 인원아파트 주민들의 권리에 대해 대부분의 주민이 노인과 어린이들이 많기 때문에 서울대생의 편의만을 고려하기 힘든 문제로 보입니다. 네, 해당 사안에 대해 자세히 짚어주신 송다영 기자 고맙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신규 노선 관악 02-2의 개통과 인원아파트 정차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결국 이번 논란은 학생 편의와 지역 주민의 이동권, 그리고 행정원칙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문제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사연구소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